네, 오영훈 도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이 식품위생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초 형사 고발 사항이라던 서귀포시가 돌연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오영훈 도지사와 백통신원 리조트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오영훈 도지사가 일행과 함께 점심을 먹은 백통신원 리조트의 독채 콘도. 당시 지사와 동행한 사람은 관광산업과장과 평화국제교류과장을 비롯해 수행비서 등 공무원 11명. 콘도 안에서는 백통신원 리조트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식 샤브샤브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는 11명의 밥값으로 33만 원을 결제했다며 카드 매출 전표를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결제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콘도에서 음식값을 결제한 셈이 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당초 형사고발 사항이라고 밝혔던 서귀포시는 오영훈 지사의 방문이 보도된 이후 식사 장소 옆 단지에 음식점이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확인한 음식점은 이달 5일부터 잠정 폐업한 와인바이자 프랑스 음식점. 도지사 일행 선물로 100만 원어치의 와인이 준비됐던 곳인데 지사 방문 당일 중국식 샤브샤브를 만든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님한테 우리 문 닫았어요. 샤브샤브요? 응. 근데 우리 샤브샤브 메뉴에 안 해요. 그냥 우리 피자, 파스타 이런 거 해요.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1인당 3만 원씩 결제를 했지만 객실에서 먹은 음식은 가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실제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물이 실제 가치가 7만 원이 넘는다면 3만 원만 결제한 다음에는 4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음식물의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만 정확한 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근거 없는 취재에 공직자 명예를 실추시켰다던 제주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 지사의 리조트 방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오영훈 도지사와 백통신원 리조트를 청탁금지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영훈 도지사의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 비공개 방문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부적절한 행보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혜 의혹을 받는 리조트가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인허가권자인 도지사가 사업자와 밀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은 공직자의 윤리에 비춰봐도 문제가 크고 특정 사업자의 편에 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에게 부적절한 면담을 사과하고 어떤 면담이 이뤄졌는지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적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순유출 인구는 1년 새 2배나 늘었는데 30년 후에는 인구가 3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개원한 지 20년이 넘은 산부인과. 한때는 제주에서 임산부들이 몰리는 병원 중 한 곳으로 꼽혔지만 지금은 산모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130에서 180건 사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초기에는, 초창기에는. 올해 들어와서는 한 달에 10건에서 15건, 거의 10분의 1로 줄었고. 가파른 출생률 감소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 3월 제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251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3월 출생아 수로는 가장 적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고 제주 지역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주 지역의 인구 소멸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제주로 삼터를 바꾼 사람은 3만 2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제주를 떠난 사람은 3만 4천여 명에 달해 순유출 인구가 1,857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2배 넘게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통계청은 지금 같은 추세면 30년 후인 2052년엔 제주 인구가 3만 명 줄어 64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22년만 해도 30년 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꼽혔지만 2년 만에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23년에는 오히려 유출이 되는 상황으로 조금 전환이 되어서 제주도 관련한 뭔가 젊은 층의 유입이 확 되었다가 최근에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편 같은 기간 생산 연령 인구는 30%나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사업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 10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지만 JDC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 동쪽에 자리 잡은 2단지 부지. 마라도 세배 면적에 달하는 84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정보와 생활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2014년 사업계획 수립 후 10년 만에 공사를 시작해 2028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인 JDC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도민들에게 절대 실망스럽지 않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는 약속을 드리면서 국토부도 2단지가 제대로 조성되면 제주도가 첨단 사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며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2단지가 제대로 완성되면 아마도 제주도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IT, ET 그리고 BT 산업에서도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감사원은 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2015년 예비 타당성 조사 후 7년이 지난 뒤 기본 설계가 진행돼 지침에 명시된 5년을 넘겼는데도 JDC가 재검토하지 않은 데다 산업시설 용지 분양 가격이 뛰어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JDC는 기재부와 협의해 사업계획 적정성 용역을 의뢰했고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축소하는 난, 연기하는 난, 이제 지금 하는 난인데 지금 하는 난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해서 오늘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20년 전 조성된 1단지의 토지 이용률은 고작 70%. 2단지 조성 원가는 3.3제곱미터당 248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3배나 뛰었습니다. 공사비 인상으로 조성 원가가 늘면 분양가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오늘 저녁 퇴근 시간대에 제주 시내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화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30분 만에 불길이 진압됐지만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반대편에서도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소방차에서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가만 보니까 연기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119에 바로 신고를 했죠. 예, 쾅 하고 아주 그냥 몇 번 났어요, 그게. 제주시 노영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6시 20분쯤. 37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꼭대기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30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불이 날 당시 집안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퇴근길 시꺼먼 연기가 치솟자 시민들의 신고가 폭주해 소방에는 5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집주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개회식이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하다며 제주가 아시아 최초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면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포럼에는 내일까지 국내외 3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외교안보와 경제, 기후 환경 등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제주대학교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40명에서 100명으로 60명 늘었지만 내년도 모집 인원은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70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은 기존 20명에서 35명으로 늘어 전체 신입생의 절반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습니다. 한편 교육대학은 입학 정원 모집 유보에 따라 14명이 줄어들고 자유전공학부는 자유전공으로 명칭이 바뀌어 입학 정원이 443명에서 78명으로 축소됩니다. 제주 지역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지역 하수처리장에 물을 채집해 연구한 결과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과 암페타민이 4년 연속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구 1000명당 암페타민 사용 추정량은 제주가 하루 평균 7.24mg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습니다. 매년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용제와 관련해 노선 입찰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항웅 대한교통학회 제주회장은 도의회에서 열린 버스 준공용제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 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노선 입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버스 준공용제는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환승률이 11.6%에 그쳐 당초 계획했던 목표는 물론 전국 평균 24.71%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동지역 65살에서 69살 사이 어르신도 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제주교통복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2만 7천여 명이며 기존 발급 대상인 읍면 지역 65살 이상과 동지역 70살 이상의 어르신을 합치면 12만 2천여 명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신분증을 갖고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지상파 방송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는 방송 경영인 세미나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상파 방송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상파 방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OTT 광고 시장의 파급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방송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고 22대 국회 중점 추진 사항인 정부 광고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여름철 제주 여행지로 포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등이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들의 빅데이터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제주 여행지 포구 언급량이 2년 새 40%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